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개발 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거나 아니면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과 함께 해제 총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지자체들도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담은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후속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개발 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개발 제한구역이 도심의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면서 비정상적인 도시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전면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있는 지방정부로 전면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붙는 거 없애고 명실상부한 지방에 이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양해 줬으면 좋겠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전면 해제나 권한 이양이 당장 어려울 경우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확대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울산의 해제 가능 총량은 38.1제곱킬로미터인데 14.8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됐고 23.3제곱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등급과 지형 등의 요인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구역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25제곱킬로미터 면적만큼의 해제 총량을 추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선 하나 그어버리면서 그 법이 보장하는 개인사유재산권도 제한해버립니다. 이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함께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이달 중으로 공동 건의문과 제도 개선 관리 방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가 시장의 지시사항을 다른 업무보다 우선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장 지시사항 관리 지침은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직원은 징계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지침은 시장의 지시나 시정 방침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특공대가 올해 하반기에 창설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경찰특공대 창설팀을 발족하고 울주경찰서에 임시 청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공대는 대원 30명 규모로 특공대장은 경감이 맡게 되며 다음 달 창설 준비 요원 임명에 이어 오는 4월에는 특공대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울산은 석유화학공단과 원전 밀집 지역으로 테러 등의 위험이 큰데도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경찰 특공대가 없어 특공대 창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서도 울산의 무역 지수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울산세관은 지난달 울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무역 수지는 11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무역 수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2일부터 기술직 채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현대차의 올해 채용 규모는 400명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 연령과 성별은 제한이 없으며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기술직을 채용한 건 10년 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채용에 10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관할 구군 선관위에서 진행됩니다. 울산에서는 농협 17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회 선거에서는 53명이 등록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강열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 예비후보는 학교급식의 재료는 신선하고 안전해야 하며 같은 가격이면 지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역 농업과 농촌에 관한 관심을 고취한다면 생산 농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상호 신뢰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주홍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남구 공업탑 로터리 인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 울산 미래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울산교육이 이념 편향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의 가치관과 국가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키우는 정상적인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취임한 서경희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공정한 분쟁 해결을 통해 법익 사이의 균형을 찾는 법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효율적인 재판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도 말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서 법원장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 업무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방법원 여성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지방법원장을 부임했습니다. 북구 중산 근린공원에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스포츠타운 건립 부지에서 안반이 발견되면서 공사비가 3배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자 북구청이 규모를 축소해 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안반을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 중산동 스포츠타운 건립 부지입니다. 북구청은 190억 원을 들여 야구장 1면과 축구장 1면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조사에서 안반이 발견됐습니다. 사업 부지 바닥에 이와 같은 암석이 깔려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90억 원이 아닌 530억 원이 들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예산에 맞게 소규모 운동장과 생활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국회의원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반을 제거하는 지반 공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반 발파 등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북구청에서는 처음 계획 규모보다도 대폭 축소한 소규모 운동장 하나와 생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북구청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 한 5차례에서 주민 설명회도 거쳤고 우리 내부 이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거쳐가지고 기존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운동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 현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산 스포츠타운 조성이 북구 지역의 정치적인 논쟁 주제로까지 떠오를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주군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군수실에서 군청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57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이순걸 군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일상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맞춤 통합 지원을 확대합니다.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학생 맞춤 통합 지원팀을 구성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교육복지 안정망센터에 교육복지사 6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도 확대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어제 울산 이주민센터 등 지역 내 7개 공익활동기관과 법률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협약으로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과 아동, 이주민 등 인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와 소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소방장비 인증에 조속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소방청에서 운용 중인 소방장비 739종 가운데 인증을 받은 장비는 7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수준 미달의 장비가 공급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 보급은 효율적 임무 수행과 소방관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인증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케이블 TV 78개 권역의 콘텐츠를 한눈에 시청할 수 있는 지역 통합 상생 플랫폼 가지가 오는 23일 오픈합니다. 세상을 가지다라는 의미의 가지는 지역사회 정보와 소식을 담은 뉴스와 지역 행사와 축제, 여행지와 맛집 정보, 또 지역 콘텐츠 영상 시청과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일 정식 오픈하는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고 인증샷을 남긴 회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이 증정됩니다. 남구청이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구청은 예산 7,400여만 원을 투입해 주택 16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2가구의 지붕을 개량하는 등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 가구 소규모 주택은 최대 352만 원까지, 200제곱미터 이하 비주택과 취약계층 주택은 전액 지원되며 다음 달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남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